엄마의 생일.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섰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온종일 스트레스를 받았고 집에 오니 온몸이 축 처졌다. 어두운 집 안에는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들어온 모양이었다. 지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문득 생각했다. 오늘 엄마 생일인데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자신이 미안했다.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들어왔어야 했는데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서자 낡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띄었다. 엄마와 어린 시절의 지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수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고 있었다. 그 시절엔 모든 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무심한 가족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은매가 돌아오면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지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온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감겨왔다.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그러던 중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왔나? 지수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집안에는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엄마의 신발도 보이지 않았다. 뭐지? 착각했나? 지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다 거실에 누군가 놓고 간 것 같은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깔끔한 포장지로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엄마의 생일을 축하해라고 적힌 카드가 붙어 있었다. 이게 뭐야? 지수는 의아한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장난감 인형이 들어 있었다. 인형은 꼬마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기묘하게도 지수가 어린 시절 사진 속에서 하고 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건 지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이 인형은 마치 자신을 본떠 만든 것 같았다. 인형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생명력 없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인형을 바라보며 자꾸만 생각에 잠겼다. 그 인형을 누가 놔둔 것인지, 그리고 왜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며 지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화면을 보니 엄마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얼른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디야?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나 전화를 받은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수는 이상한 느낌에 다시 물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대신 들려오는 것은 낮고 끈적한 숨소리뿐이었다. 지수는 오싹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건 엄마가 아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방 안에 놓여 있던 그 인형이 저절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지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대체 뭐야? 그는 인형을 손에 들고 살펴보았다. 인형의 얼굴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지수는 인형을 방 한구석에 던져놓고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다. 다음 날, 지수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다. 어젯밤의 일은 악몽이었기를 바랐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 기이한 생각들이 잊혀질 것 같았다. 그러나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수는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집 안이 무언가 어지럽혀져 있었다. 서랍들이 열려 있고 거실에 쿠션이 널브러져 있었다. 엄마. 지수는 불안한 마음에 엄마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다시금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숨을 죽이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어젯밤에 봤던 인형이었다. 이번에는 서서히 움직이며 지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게 뭐야? 누구야? 인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지수는 온몸이 떨리며 인형을 발로 차서 방 한구석으로 날려버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엄마라는 이름이었다. 지수는 두려움에 떨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제발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내 생일을 잊었니? 지수야? 그 목소리는 분명 엄마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아기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몸이 굳어버린 채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너무 외로웠어, 지수야. 엄마는 너랑 함께 있고 싶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그 차가운 눈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인형이 지수의 발목을 잡고 낮게 속삭였다. 엄마는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영원히. 지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엄마가 들어왔다. 지수는 그제야 제정신을 차리고 인형을 보았다. 인형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엄마는 깜짝 놀라며 다가와 지수를 안았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지수는 엄마의 품에 안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인형이, 인형이 움직였어. 엄마는 지수를 달래며 말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야. 진정해. 지수는 안심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엄마는 지수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그날 밤 지수는 엄마가 곁에 있어 주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떠오르는 기억 하나의 마음이 서늘해졌다. 어릴 적 엄마가 장난감 인형을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났다. 집 안 곳곳에 인형이 놓여 있었고 지수는 그 인형들이 무섭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늘 미소를 지으며 인형을 쓰다듬곤 했다. 그리고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그 슬픔을 인형에게 쏟아부었다. 인형에게 말을 걸고 심지어는 인형에게 음식을 대접하듯 식탁에 앉히기도 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려웠지만 그저 엄마가 힘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다. 그날 밤 지수는 결국 잠에 들었다. 그리고 기이한 꿈을 꾸었다. 그는 집안에 혼자 있었고 그날 밤 지수는 결국 잠에 들었다. 그리고 기이한 꿈을 꾸었다. 그는 집안에 혼자 있었고 거실의 모든 인형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인형들은 미소를 띠며 낮고 기괴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수야.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인형들이 점점 다가오자 지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중 가장 커다란 인형이 갑자기 지수 앞에 나타나더니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수는 그 인형이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야, 넌 나를 잊을 수 없어. 엄마의 얼굴을 한 인형이 속삭였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인형들이 점점 다가와 그를 둘러싸며 손을 뻗어왔다. 그때 지수는 소리쳤다. 이건 꿈이야. 깨어나야 해. 그의 절규와 함께 꿈속의 모든 것이 일그러졌다. 인형들이 사라지고 그는 다시 어릴 적의 집에 서 있었다. 그 앞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다. 어린 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울고 있었어. 어린 지수가 말했다. 너는 엄마를 울게 했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수는 어린 자신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그는 깨어났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방 한가운데에 그 인형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얼어붙었다. 인형은 마치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차가운 미소가 지수의 심장을 조여왔다. 다음 날,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엄마에게 그 인형에 대해 묻기로 결심했다. 엄마는 아침을 준비하며 밝은 얼굴로 지수를 맞이했다. 그러나 지수는 차마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엄마, 그 인형, 왜 그런 거야?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굳히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너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나서 만든 거야. 귀엽지 않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인형이 움직였다고 했잖아. 왜 그랬던 거야?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지수야, 너도 알잖아. 엄마가 외로워서 그랬어. 아빠가 떠나고 나서. 너도 바빠서 엄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잖아.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래도 그렇다고 인형을 나처럼 만드는 게 이상하잖아.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인형은 너를 위해 만든 게 아니야. 지수는 의아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엄마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를 위해서야. 뭐? 아빠가 떠났을 때 엄마는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아빠를 닮은 인형을 만들려고 했어. 하지만 도저히 아빠의 얼굴을 인형에 새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대신 너의 얼굴을 새겼어. 너라도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지수는 충격에 빠졌다. 그 인형이 자신을 닮은 이유가 그랬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왜 인형이 움직였던 거야? 그건 엄마가 조작한 거야.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도 그날 이후로 인형을 만지지 않았어. 그 인형은, 그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니야. 아빠의 영혼이 그곳에 깃들어 있는 것 같아.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 아빠의 영혼이 인형에 들어가 있다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하지만 아빠가 떠난 후로 나는 그 인형을 보며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어. 그 인형은 가끔 내 말을 듣는 것처럼 움직였어. 지수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차에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어제 봤던 인형이 떠올랐다. 그 인형이 지수를 향해 다가오며 말했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 엄마, 그 인형은 위험해.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수야. 그건 단지 아빠가 널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넌 아빠에게 소중한 아들이었잖아. 지수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 인형이 단순히 아빠의 영혼이 깃든 것이라면 왜 그토록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일까? 그날 밤 지수는 다시 한번 인형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저 인형을 버리고 끝낼 수는 없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는 방 안에서 인형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아빠, 정말 아빠야? 그러나 인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 아빠의 영혼이 여기에 있다고. 그게 사실이야? 여전히 인형은 미소 짓는 얼굴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쉬어, 아빠. 엄마에게도 내게도 돌아오지 말고. 그는 인형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고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인형을 태우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불꽃이 인형의 옷자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인형이 갑자기 움직였다. 인형은 지수의 손을 잡고 낮게 속삭였다. 지수야, 네가 내 아들이야. 그 목소리는 분명 아빠의 목소리였다. 지수는 공포와 충격에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불은 점점 인형을 태워갔다. 인형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지수는 불길이 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인형은 결국 재가 되어 사라졌고 방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남았다.
그는 방을 나와 거실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때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 지수를 안았다. 고마워, 지수야. 이제 그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지수는 엄마의 품에서 흐느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몇 주 후, 지수와 이마 지시나는 엄마는 함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인형이 사라진 이후로 집안에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어느 날, 지수는 엄마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추억을 나눴다. 그들은 아빠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웃고 울었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수는 가끔씩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밤 지수는 잠에서 깨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